저는 외로운 늑대 천년입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 코코의 주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 천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 방송 들어주신 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요, 수급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증권사의 HTS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료 추천주를 추천했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간간히 네이버 카페에 코코이 주식학교에서 무료 추천주를 간간히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와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진짜 좋은 종목으로 추천 들어볼 테니까요. 네이버 카페 코코이 주식학교에서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시고요. 여러 가지 어,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 같은 것들도 이제 간간히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더욱더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움을 드리려고 개인 투자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저는 이제 카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손실 많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도망가지 마시고 손실이 있으면 또 수익이 나는 장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잘 견딘다고 한다면 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식사를 하고 지금 12시 43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간간히 시간을 내서 제가 이제 또 저녁 때는 또 중간중간에 또 일을 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방송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좀 더 이제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제가 유튜브 방송을 올릴 거니까요. 좋아해 주시고 이제 자주 구독 좀 해주신다고 한다면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음, 종목별이 아니라 이제 당일 종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당일 종합을 보면은 이제 수급이 주체가 있죠. 수급이 주체가 이제 개인과 어, 그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있죠. 이게 세 개의 주체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종류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요 수급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있는 곳을 이제 주식 시장이라고 해요. 맞죠?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면 매수가 나오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드릴게요. 이제 일단은 어, 주식 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합이 일치가 돼야 돼요. 매수와 매도. 누군가는 매수를 해줘야지 내가 매도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매도를 해줘야지 내가 그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쪽만 매수가 많다고 해서 사지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합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10주를 이제 매수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8,000원대 정도 되는데 내가 58,000원대를 는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매수를 이제 버튼을 눌렀죠. 근데 누군가는 58,000원에 매도 주문을 해줘야지만
주문을 해줘야지만 내가 10주를 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무조건 매수자가 많다고 해서 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가격을 사고 싶으면 그 가격대에 누군가는 매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10주를 샀으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죠?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이제 10주를 샀어요. 그러면은 거래량은 10주가 되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이제 합의돼야지 10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라는 거 뭐냐고 한다면 수급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수급이라고 해요. 수요와 공급을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있어야지 또 내가 살 수가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아지면 그거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수요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죠? 공급량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구두 장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구두값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에요. 2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만 원에 사겠다는 그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에요. 근데 공급은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안 되고 100개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 2만 원이었던 구두값이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요. 그쵸?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적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에요. 100명뿐이 안 되고 공급은 1000개가 돼요. 수요자는 많이 없는데 공급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고요. 수요가 많아지면은 주가는 올라가죠. 그리고 공급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적어지면서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지면은 그 가격이 비슷해지겠죠. 근데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면은 주가가 좀 잘 안 가겠죠.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부터 알고 이제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 모든 것은 수급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주시장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볼 때는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수급을 보지 않고 한다는 거는 조금 뭐라 그랬죠. 그냥 그 기업의 그냥 가치만 봐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라든가 단기적인 이슈에서 일단은 약간의 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수급을 봐줘야지 내가 이 수요자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를 봐줘야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그 수급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개인이 있고요. 수급의 3대 주체는
3대 주체는 수급의 3대 주체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다. 3대 주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이게 누군가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사줘야지 매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이 이 두 세력이 매도를 했으면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해주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을 팔았죠. 여기 보시면 그쵸? 이렇게 팔았잖아요. 예? 팔았는데 개인은 이제 샀죠. 그럼 이게 만약 개인이 팔고 다 파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절대. 한 주체는 누군가는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수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누군가는 이제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세력이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이 개인 주체 이 세력은 이렇게 사줘야지만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날은 또 뭐 개인이 매도하면은 누군가는 또 사줘야지만 이게 주식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쵸? 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이 좀 길긴 했는데요. 오늘 또 기간의 그 수급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좀 이따가 좀 해드릴게요. 기간의 그 기간의 그 종류들이 많은데요. 뭐 이렇게 투신, 은행, 기타, 금융, 보험, 연기금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죠. 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외국인 기타 법인, 사모펀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관의 그 종류는 금융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신이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어디 갔지? 이게 아니고 이거죠. 금융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있고요. 은행하고 보험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가장 큰 세력은 또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있고 그 다음 또 뭐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펀드가 있고요. 여기에서 기타 금융이 있어요. 기타 금융 7개 주체 세력이 있는데요. 일단은 금융 투자부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제 금융 투자는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 투자는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적어 놓을게요. 금융 투자 증권사 증권사고요. 보통 이제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매매를 좀 합니다. 증권사도 자기 자본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온 자금으로 개인이 들어온 자금으로 매매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잡히는 게 금융 투자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개인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신한금융투자가 있고 뭐 삼성증권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신한금융투자가 있어요. 신한금융투자하고 대신증권하고 키움증권 그리고 또 뭐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쓰는데요. 내가 신한금융투자로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주를 매수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금융투자로 잡히는 게 아니라 수급이 개인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 자문사
예, 투자 자문사가 또 이제 금융 투자라고 잡혀요. 투자 자문사. 그러니까 이제 금융 투자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투신이 있죠. 투신. 투신은 뭐냐고 한다고 한다면 투자 신탁, 옛날에 그 투자 신탁 회사라고 보면 돼요. 투자 신탁 회사. 투자 신탁 회사가 지금의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자산운용사라고 해요. 자산운용사.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펀드 매니저. 그렇죠. 펀드 매니저라고 하고요. 그 펀드 매니저가 이제 투신해서 고객이 돈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투신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급에 투신으로 매수를 했으면은 이제 수급에 이제 금융투자 투신이 매수를 했으면 오늘 이제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으면은 60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어. 6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매도를 했으면 이제 잡히는 게 이제 투신이에요. 투신이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기타 금융이 있어. 기타 금융. 기타 금융은 이제 저축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축은행인데 이제 캐피탈도 있을 수 있고요. 캐피탈. 또 카드사들이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기타 금융으로 수급이 잡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간의 가장 큰 세력이 이제 연기금이라고 있어요. 연기금이 가장 돈이 가장 많죠. 그 연기금은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 연금 우리가 달달이 연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연금 가지고 국민들의 연금 가지고 하는 데가 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금이 있어요. 플러스 기금. 기금은 뭐라고 한다고 한다. 기금의 종류는 고용보험 기공 뭐 이런 데가 이제 기금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이라고 하죠. 합쳐서 연기금을 하는데 국가 지자체도 이제 연기금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데가 이제 사모펀드가 있어요. 사모펀드는 이제 소수의 그 투자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비공개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를 이제 사모펀드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큰손 고객들 위주로 이제 돈이 많은 고객들 위주로 이제 사모펀드를 구성해 갖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이제 또 우리나라에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보통 이제 사모펀드들은 좀 소수예요. 소수고 아무나 이제 또 가입이 안 돼요. 돈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 위주로 이제 자기네들이 적합을 해야 돼. 적합하지 않으면 이제 돈을 이제 걔네들이 이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손님들 위주로 자기네들 큰손 위주로 이제 해서 하는 데가 이제 사모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기간 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죠. 그리고 개인의 주체는 개인의 주체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범위 있어요. 기타 범위는
기타 법인은 기관으로 속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으로 나와요. 기타 법인은. 기타 법인은 어떤 데냐고 한다고 하냐면 일반 기업 회사예요. 일반 기업.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기업이나 법인체, 일반 개인 법인을 이제 기타 법인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기타 법인들은 슈퍼개미들이 이제 절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법인체를 차려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은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이라는 나중에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1년마다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개인으로 하게 되면 25% 정도 아마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23%에서 25% 정도 세금을 내는데 법인들은 이제 개인들보다 세금이 좀 약합니다. 세금이 한 절반 정도 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타 법인을 만들어서 슈퍼개미들이 기타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타 법인이라고 해요. 이 기타 법인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세력일 수도 있어요. 세력이 되는 개인 큰손이 되는 경우가 이제 기타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큰손.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 개인 큰손, 개인 큰손들이 보통 이제 슈퍼개미들 보면은 100억, 200억 가지고 있는 슈퍼개미들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개인으로 그냥 하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갖고서는 그 법인 그 회사 그 돈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을 낼 때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절세 효과를 위해서. 절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타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어디에요? 다른 나라 좀 뭐 다른 루셈블루크라든가 뭐 이런 그 좀 알려지지 않는 그런 데다가 이제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랬죠? 그걸 페이퍼머니,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갖고 세금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세금 절세를 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만들어요. 그 외국에.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개인 큰손이 만들어요. 돈 많은 큰손이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절세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1시간도 부족해요. 보통 이렇게 책 한 권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있죠. 외국인은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또 외국인 단체들 그 증권사가 있잖아요. 그 외국인 증권사가 있고 펀드 투신처럼 우리나라 투신처럼 펀드를 구성합니다. 외국인들은 펀드를 구성해서 큰 업체에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펀드를 구성해갖고 우리나라 시장 얼마, 뭐 베트남 시장 얼마, 뭐 중국 시장 얼마, 일본 시장 얼마, 뭐 캐나다 시장 얼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펀드를 구성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투자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번 연도는 뭐 20%다, 뭐 20% 정도 뭐 투자를 하고 또 다른 나라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은 한 10% 정도 투자를 하겠다, 뭐 10% 정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펀드를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해갖고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제 슈퍼컴퓨터도 이제 하죠. 슈퍼컴퓨터도 이제 하는데 그 프로그램 매매를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 그냥 개인이 이렇게 뭐 100주, 1000주, 2만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사면은 좀 이제 다 보이기 때문에 물론 보이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요. 물량이 있으면 천천히 물량을 어떤 때는 털고 어떤 때는 물량을 걷어들이고 어떤 때는 물량을 매수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해요. 프로그램으로. 보통 이제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수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타가 있어요. 외국인 기타. 외국인 기타들은 뭐, 우리 국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개인으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매매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걸 또 외국인 기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중에서도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어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어요. 검은머리 외국인은 뭐냐면, 국내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이제 외국계 한국 사람이 있어요. 외국계인데, 뭐, 미국에 주권이 있다. 뭐, 영국에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주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으로 통용되는 사람.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요. 국내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데, 뭐, CFD 자금을 통해서, 이제 국내 사람인데 CFD 자금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외국인으로 잡혀요. 그리고 또 검문의 외국인들은 국내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인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메릴린치 증권사가 메릴린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있어요. 아무튼 메릴린치도 있고, 여기 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성산업 보시면 증권사가 나오죠. 이렇게 JP모건 증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외국계 증권사예요. JP모건 증권도 있고 뭐 모건 스탠리도 있고요. 그렇죠?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 척하고 이제 하는 투자자를 검머리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냥 외국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계좌가 있는데 CFD 계좌라고 해요. 그거는 CFD 계좌는 절세 효과도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레버리지도 10배 정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CFD 계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을 이제 체크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수급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날 수급은 의미가 없다. 보통 그날 수급을 보는데 그날 수급을 봐서 그걸 따라가면은 수익이 날까요? 안 그래요. 물론 올라가요. 그날 수급이 들어오면 그날 수급이 들어와서는 올라가네. 그럼 그걸 따라 잡으면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그날 수급으로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을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15일이 될 수도 있고, 그쵸? 한 달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산 종목을. 한 달 볼 수도 있고, 일주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날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일주일 동안 우사양을 해주느냐, 그 종목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날 올렸다가 또 그날 뺄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수급은 그건 수급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날 들어오는 수급은 수급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왜 시장을 폭락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그날 들어온 수급은 수급이라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날 들어오는 수급은 수급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을 봐야 된다는 것,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코끼리의 발을 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코뿔소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수급도 전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는 눈도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설명을 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예.